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집이나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동그란 구멍 2개.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콘센트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고 옆 나라 일본에는 100조 원이 넘는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전기를 쓰는데 왜 한국은 삼성과 LG라는 글로벌 가전 강국이 되었고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꽂는 이 돼지코 콘센트 바로 전압에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5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3년 한국과 일본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10V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은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국을 다 뜯어내더라도 220B로 바꾸자. 반면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100B가 더 안전하고 돈도 안 든다. 그 선택의 결과는 50년이 지난 지금 잔인할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한국은 1조 4천억 원을 들여 무려 32년에 걸쳐 전국 전력망 대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금의 수십 배를 되돌려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떨까요? 이제 와서 한국처럼 바꾸려 하면 필요한 돈만 100조 원. 문제는 돈이 있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 전체가 이미 낡은 전기 구조 속에 꽁꽁 묵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전압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을 키우고 다른 나라를 몰락시킨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압이 높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 둘째, 가난했던 한국이 어떻게 32년짜리 대공사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일본은 왜 바꾸지 못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압이 뭔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을 틀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압력,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의 양이 전류죠. 만약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물을 줘야 하는데 수압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보내려면 호스를 엄청 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조금씩 흘러가겠죠. 하지만 수압이 강하다면요. 얇은 호스 하나로도 멀리까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일본의 100B는 힘이 약한 물줄기이고 한국의 220B는 강력한 수압입니다. 같은 전기를 보내려면 100B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지나갈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전력 손실이죠. 그런데 이 손실은 전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류의 제곱으로 커집니다. 즉,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전압이 절반 수준이죠. 같은 전기를 보내려면 전류를 2배 흘려야 하고 손실은 4배가 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콘센트를 꽂을 때마다 한국보다 4배 많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일본이 믿었던 상식, 전압이 낮으면 안전하고 구리도 덜 든다.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커지고 그 전류를 견디려면 전선은 더 굵어져야 합니다. 결국 구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을 거슬러 에너지를 낭비해 온 셈이죠. 그런데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197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조 4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미래에 걸기로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언젠가 에어컨과 대형 냉장고를 모두 쓰는 시대가 온다. 110비로는 그 전기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만 75만 명, 국민 6명 중 1명이 이 공사에 직간접으로 동원됐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공구 가방을 메고 전국 1,700만 가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 바꾸러 왔습니다. 환영받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데 왜 건드리냐? 나중에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소금을 뿌리며 문을 닫아버리는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110V 가전을 쓰던 집들은 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TV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물건이 바로 도란스입니다. 220B를 110B로 낮춰주는 회색 쇳덩어리, 웅웅 소리를 내며 뜨거워지던 그 도란스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견뎌야 했던 불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전을 개조해주고 콘센트를 무료로 바꾸며 32년을 버텼습니다. 전 세계 전력 업계는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절약되는 전력 손실만 1,700억 원, 이미 투자금의 수십 배를 회수한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왜 이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경로 의존성. 한 번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걸 알아도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비효율적인 쿼티 자판을 쓰는 이유와 같습니다. 일본의 백비도 그랬습니다. 전후 복구 시기 바꿀 기회는 있었지만 지금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 결과 고치려면 고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결국 100조 원짜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압만 문제가 아닙니다.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 나라가 전기 주파수로 갈라져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이 있었지만 주파수가 달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 수도 도쿄에서 계획 정전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이 모든 전기 구조의 차이는 가전 산업의 운명도 갈라놓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백비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고 세계 표준인 220V 시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220V 기준 하나로 전 세계를 공략했습니다.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성능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결국 전자왕국 일본은 무너지고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220B이고 일본은 100B일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미래를 선택한 나라와 편안함에 머문 나라. 그 차이가 50년 뒤 100조 원의 격차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콘센트를 한번 유심히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구멍 속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고집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꿨고 일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편하지만 미래의 큰 비용으로 돌아올 우리의 100볼트는 또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